국간이 왜 이래? 너무 짜잖아. 평상 밥만 해놓고도 이 모양이야. 아휴, 겨울 아침에 햇살이 낡은 아파트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은 차갑고 희미했어요. 거실 식탁 위에는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따끈한 밥 한 그릇이었죠. 순옥은 국자로 찌개를 한 번 더 저으며 간을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늘 그랬듯 잔잔했어요. 국간이 왜 이래? 너무 짜잖아. 평생 밥만 해놓고도 이 모양이야. 태수의 목소리는 아침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순옥은 대답 대신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물을 조금 부어 간을 맞추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하면 더 큰 소리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순옥은 다시 데운 찌개를 상에 올렸어요. 태수는 한술 떠먹고는 또다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제야 먹을 만하네.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의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그녀는 입맛이 없었지만 밥 몇 숟갈을 억지로 넘겼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태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순옥은 식탁을 치우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릇을 닦았어요. 설거지를 마친 순옥은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나무들은 앙상했고 하늘은 잔뜩 흐렸어요. 이웃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은 그 소리를 듣다가 창문을 닫았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태수는 또다시 집안일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했어? 거울에 물때가 그대로 있던데. 순옥은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닫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태수는 이미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거실 소파 건너편 의자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난간을 잡았습니다. 우편함 안에는 광고지 몇 장과 함께 구청에서 온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순옥은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노년 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짧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에는 이혼, 재산 분할, 가정 폭력 상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묘하게 뛰었어요.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구겨버리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조용히 접어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가방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물을 썰고 고기를 양념에 재웠어요. 칼질을 하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낮에 본 안내문의 글자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녁 무렵 태수가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졌어요. 순옥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밥은 차렸어? 배고파 죽겠네. 순옥은 상을 차려 식탁에 올렸어요. 태수는 밥을 먹으며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내 인생이지. 알아? 그 말은 오래된 못처럼 순옥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는 순옥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계속 밥을 먹었어요. 순옥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옥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자 태수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문 왜 잠가? 열어.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몇 번 문을 두드리다가 포기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서랍을 열고 낮에 가져온 안내문을 꺼냈어요. 작고 하얀 종이 위에 글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혼 상담. 그 세 글자가 손끝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무너지고 또 일어섰어요. 순옥은 책상 위에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한쪽에 자기 이름을 천천히 적어 보았어요. 박순옥. 지난 40년 동안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어머니로만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발이 조용히 흩날리며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창가에 서서 그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손끝에 닿은 차가운 공기가 낯설면서도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유로웠어요. 아침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밥을 차리며 남편의 방문을 슬쩍 바라보았어요. 어젯밤 혼자 결심했던 일들이 아침이 되자 다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김을 구우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태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어요. 오늘 또 어디 나가? 요즘 왜 이렇게 외출이 많아?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복지센터에 일자리 상담이 있어요. 태수는 신문을 식탁 위에 내던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뭘 한다고 일을 해? 창피한 줄 알아. 그 말은 늘 그랬듯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순옥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치웠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등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커피포트를 꺼내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이제 창피하지 않을 거예요. 식사를 마친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순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외투를 입었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전에 들어와. 밥 차려야지. 순옥은 대답 대신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슈퍼마켓, 공원. 수십 년 동안 같은 길을 걸었지만 오늘은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구청 앞 화단에는 겨울을 견디는 마른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순옥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복지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따뜻했어요. 대기실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몇 분 앉아 계셨습니다. 순옥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순옥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 문을 열자 젊은 여성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이에요. 편하게 앉으세요. 순옥은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연은 서류를 펼치며 물었어요. 어떤 일을 찾으세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청소도 괜찮고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마침 복지관 청소 보조 일자리가 있어요. 주 3회, 오전 근무인데 괜찮으세요? 순옥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는 오랜 세월 묻어온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 말이 순옥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교육 일정을 받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순옥은 복지센터를 나서며 서류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장을 본 주부들, 모두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속에서 자신도 조금은 다른 세상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힘으로 번 돈.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집 앞 정류장에 내리자 그 감정은 조금씩 사라졌어요. 현관문을 열자 태수가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어디서 뭐 했어? 순옥은 외투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상담하고 왔어요.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찾았어?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태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일자리가 뭐? 그딴 거 그만둬. 남들한테 망신 주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 계속할 거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억눌림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뭐, 내가 감히? 식탁 위에 컵이 쓰러지며 물이 튀었어요. 국물이 순옥의 손등에 닿았지만 그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순옥을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순옥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태수는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손등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방 안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어요. 그녀는 조용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꺼내어 옷 몇 벌을 접어 넣었어요. 낡은 외투, 바지 2벌, 속옷과 양말. 서랍을 열어 통장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받은 서류도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 리듬이 마치 출발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순옥은 짐을 다 싸고 침대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태수, 그리고 어린아이들. 한때 행복하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자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태수의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옥은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거실의 소파, 식탁, 부엌. 4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순옥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만이에요. 낮게 속삭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밀려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순옥은 복도로 나섰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온 마음이 한 걸음씩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꽉 쥐고 앞을 바라보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요. 순옥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인지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여긴 원룸, 내가 새로 얻은 방이에요. 벽은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곳은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어제까지 매일 듣던 남편의 잔소리 대신 고요한 정적만이 귀를 감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정적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빌라 창문 밖으로는 아직 어두운 하늘과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이렇게 일찍부터 움직이고 있었구나. 순옥은 작은 부엌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어제 사온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이 놓여 있었어요. 주전자에 물을 받아 끓였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커피를 타서 머그잔에 담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머그잔이 낯설었지만 그 안의 따뜻함이 손을 데웠어요. 순옥은 창가에 서서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게 자유인가요? 이렇게 조용한 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커피 향을 맡았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아침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 순옥은 머그잔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인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은 일터는 9시까지 가면 됐어요. 순옥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8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 동네는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세탁소, 분식집이 보였어요. 언젠가는 이곳도 익숙해지겠죠.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30분쯤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1층에 청원 청소용역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순옥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관리자 박 씨가 순옥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박순옥 어르신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에서 청소도구를 받았습니다.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고무장갑. 박 씨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순옥은 도구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첫 작업장은 근처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계단과 복도를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순옥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집안일을 해왔지만 바깥에서의 노동은 달랐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치우고 걸레질을 반복했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고 무릎이 쑤셨어요. 그래도 순옥은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모여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옥은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을 꺼냈어요. 비닐을 뜯으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배는 채워야 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오늘 처음이시죠? 순옥은 고개를 들었어요. 회색 조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네, 처음이에요. 아직은 어색하네요.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우라고 해요. 자원봉사로 이 일터에 자주 와요. 그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컵에 따라 건넸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추운데 따뜻한 게 좋잖아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를 마시며 순옥은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정우는 조용히 자기 도시락을 먹으며 가끔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일이 처음엔 힘들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이 시작됐어요. 오후가 되자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순옥은 4층 계단을 닦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빗자루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정우가 급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요. 잠깐 쉬면 돼요. 하지만 정우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순옥은 거부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우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순옥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처 작은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는 과로와 탈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쉬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순옥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 선택이니까요. 링거를 다 맞고 병원을 나섰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우가 순옥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함께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정류장에서 내려 빌라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빌라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순옥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덜 외로웠어요. 정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말씀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순옥은 계단을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정우는 손을 흔들며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좁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빛이 켜진 것 같았어요. 순옥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그래요, 혼자가 아니에요.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피어난 희미한 희망이었어요. 며칠 후 순옥은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넘어졌던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복지센터에서 받은 약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순옥은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가 자기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중 하나예요.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일터에 도착하자 관리자 박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무장갑을 꺼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천천히 할게요. 건물 복도는 어제보다 덜 낯설었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일하는 법을 하나씩 익혔어요. 걸레질하는 힘 조절, 쓰레기 분리하는 요령, 몸의 리듬을 천천히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가 나타났어요. 매일 아침처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어제 많이 힘드셨잖아요. 순옥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정우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순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제 선택이니까요. 그게 달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박 씨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혹시 음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해왔죠. 가족 밥상은 제가 차렸으니까요. 박 씨는 손뼉을 쳤어요. 그럼 잘 됐네요. 근처 식당 주방 보조 자리가 비었대요. 거긴 청소보다 나을 거예요. 순옥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주방 일이요? 네, 오후에 사장님이 면접 보신대요. 가보시겠어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볼게요. 오후 2시 순옥은 박 씨와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순인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사장인 순이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순옥은 인사를 했어요. 순이 아주머니는 순옥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반찬 준비하고 설거지 도와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순옥은 주방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큰 냄비들, 김치통, 모두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오전 십시오. 순이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옥은 그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손놀림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냄비에서 김이 끓어올랐어요. 간장을 붓는 소리,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오랜만에 익숙한 소리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순옥의 손이 분주해졌습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담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님 한 분이 주방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찌개 정말 맛있네요. 순이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손맛이 좋으세요. 순옥은 오랜만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눈시울을 뜨겁게 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지며 순옥은 잠시 쉬고 있었어요. 순이 아주머니가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오늘 정말 편했어요. 순옥은 고개를 숙이며 차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낯선 분노가 가득했어요. 여기 있었군. 창피한 줄 알아. 태수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데서 일하다니. 내 체면은 어떻게 하고. 순옥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 식칼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화가 난 듯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당장 집에 가. 안 그러면 이 식당 망쳐놓을 거야. 순이 아주머니가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때 정우가 주방 뒤쪽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는 태수와 순옥 사이에 섰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태수는 정우를 밀쳤어요. 당신은 누구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정우는 넘어지지 않고 태수를 막아섰습니다. 태수는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식탁을 밀쳤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옥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태수는 순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버려? 내가 널 먹여 살렸는데. 순옥은 고개를 들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나를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나도 당신을 먹여 살렸어요. 그 말에 태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악을 썼어요. 이 여편 내가.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이 아주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태수를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태수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갔어요. 순옥, 이게 끝이 아니야. 식당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정우가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순이 아주머니가 깨진 그릇을 치우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설거지 마저 할게요. 하지만 정우가 말렸어요. 오늘은 쉬세요. 경찰서 가서 진술도 해야 해요. 순옥은 결국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정우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간단한 진술을 마치고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순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길가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어요.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어요.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한동안 잃어버렸던 평온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순옥이 속삭였어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 순옥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며칠 후 최종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순옥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우가 말했어요. 오늘 힘드시면 언제든 쉬어가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법원에 도착하자 회색 빌딩이 우뚝 서 있었어요. 차가운 건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라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 법정 앞에 섰어요. 지영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순옥은 가방을 꽉 쥐며 대답했어요. 네, 준비됐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어깨를 감쌌어요. 순옥은 검은 코트를 여미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말수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이며 순옥을 쳐다보았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옥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방 안의 소음이 가라앉았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수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인은 가정을 버리고 무단으로 가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원고는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책임졌으나 피고는 집안일마저 소홀히 했습니다. 순옥의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혼의 귀책 사유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재산 분할 역시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지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의뢰인은 40년 동안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어요.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원고, 조용히 하세요. 경고합니다. 태수는 앉았지만 여전히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순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순옥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걸 봐주십시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제 일기장입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법정에 퍼졌어요. 저는 20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왔습니다.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영 변호사가 일기장을 받아 판사에게 전달했어요. 판사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보였어요. 1998년 4월 3일
저녁 식사가 늦었다고 욕을 하며 밥상을 엎었어요. 판사가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6월 12일. 밥이 식었다고 그릇을 던졌어요. 손등에 상처가 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2008년 9월 20일. 아들 학교 문제로 말다툼 끝에 뺨을 맞았어요. 종이 위에 잉크는 번져 있었고 그 위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8일. 하루 종일 욕설을 들었어요. 말도 걸지 못하게 했어요. 판사는 여러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당황해 서류를 뒤적였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옥에게 향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법정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 측, 추가로 할 말이 있습니까? 태수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2주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지영 변호사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질문이 쏟아졌어요. 박순옥 씨, 이혼 결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재판 소감이 어떠세요? 순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외투를 걸쳐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두 사람은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순옥은 작게 웃었어요. 두려웠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버스가 왔고 두 사람은 나란히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어요.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두려움에 눌려있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옥은 가방 속 일기장을 만져보았어요. 오래된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일기가 저를 구했네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노을이 펼쳐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순옥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이제 그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순옥은 천천히 일어나 내렸습니다. 발밑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낙엽을 잠시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요. 이젠 진짜 자유예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순옥은 그 별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우도 함께 멈춰서서 하늘을 보았어요. 예쁘네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순옥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 재판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발견했어요. 순옥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판결문이었어요. 이혼 인용, 재산 분할 40%, 글자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마음은 담담했어요. 종이 한 장이 40년의 굴레를 끊어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판결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는 순옥의 몫으로 집 일부를 넘겨야 했어요. 하지만 순옥은 직접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류로 처리되었어요. 이렇게도 조용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옥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복지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실에는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사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식당, 카페, 반찬가게 등이죠. 순옥은 오래된 공책을 펼치며 메모를 했어요. 작은 식당, 따뜻한 밥,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우가 복지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순옥은 공책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식당을 해보려고 해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진짜로 하실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남의 밥을 해왔으니 이제 내 이름으로 해보려고요.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근처 부동산을 돌며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가들을 여러 곳 둘러보았어요. 어떤 곳은 너무 비쌌고 어떤 곳은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다닌 끝에 작은 상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골목 안쪽이었지만 근처에 공장과 사무실이 많았습니다. 월세는 감당할 만했어요. 순옥은 그 자리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식당을 준비했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고 주방 기구를 하나씩 샀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정우는 매일 와서 도왔습니다. 간판 글씨는 순옥이 직접 썼어요. 순옥 식당. 서툰 글씨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우가 사다리에 올라 간판을 달았어요. 순옥은 아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판이 제자리에 걸리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예쁘네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어울려요. 순옥 씨 이름이 저기 있으니까요.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개업일을 정했습니다. 4월 15일 봄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순옥은 일찍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움직였습니다. 9시에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비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3명이었어요. 우산을 털며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가 있어요? 한 명이 물었어요. 순옥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있어요. 그럼 된장찌개 3개요. 순옥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따끈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김치와 반찬들. 손님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 밥 맛있네. 그 말에 순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한마디가 오랜 시간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식당 안이 활기차게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분주히 움직이며 밥을 푸고 반찬을 날랐어요. 정우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졌어요. 순옥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때 유리문 밖에 낯익은 그림자가 섰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었어요. 젖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순옥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태수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유리문 너머로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무너져버린 듯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한참 그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머리는 더 하얗게 샜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문을 잡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을 따라 그의 뒷모습이 멀어졌어요.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순옥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주방에서 나와 순옥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자를 들고 국을 저었어요. 따뜻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순옥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순옥과 정우는 함께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는데 정우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순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만든 밥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녀의 눈빛엔 피로 대신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문을 나섰어요. 밖에는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순옥은 우산을 접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났습니다. 해방. 그 단어가 바람처럼 흘러나왔어요. 순옥은 천천히 가게 간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순옥식당. 그 이름이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어요. 정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가실까요? 네,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순옥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어요. 식당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결별은 그렇게 조용히 끝나고 있었어요. 앞을 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식당이 문을 연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순옥식당이라는 이름은
동네에서 점점 알려졌습니다. 따뜻한 국과 정갈한 반찬 덕분에 단골이 생겼어요. 식사 시간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새벽에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았어요.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센터 김소연이 찾아왔어요. 어르신, 일손이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순옥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온 사람은 50대 중반의 영숙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순옥은 그녀에게 주방 일을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처음엔 다 그래요.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그 후로 2명이 더 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4명이 함께 일하니 활기가 생겼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손 내밀었으니까요. 순옥의 한마디는 늘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그녀 곁을 지켰어요. 아침마다 식당에 나와 계산대를 도왔습니다. 고장난 의자를 고치고 전등을 바꾸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2 사람은 결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자리에서 묵묵히 함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였습니다. 정우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순옥 씨,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순옥은 테이블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요. 2 사람은 말없이 일을 마쳤어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식당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옥은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순옥 식당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옥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입니다. 보호자분 연락처가 없어서요. 순옥의 손이 멈췄어요. 최태수 씨가 입원하셨는데 연락드릴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끝이 식은 듯 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간경화가 심해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면회 가능하신가요? 순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옥은 천천히 말했어요.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정우는 놀라지 않았어요. 가보실 거예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순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했어요. 7층 702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702호 앞에 섰어요. 문패에 최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태수가 누워 있었어요. 푸석한 머리카락, 수척한 얼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순옥은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에 태수가 눈을 떴어요. 그녀를 보자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물컵을 들어 그의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40년의 기억이 스쳐갔어요. 무수한 상처와 억눌림, 그리고 그 속에서도 버텨냈던 시간들. 태수는 약하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땐 내가 잘못했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아닌 묘한 평온이 밀려왔어요. 괜찮아요. 순옥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태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계음만이 병실을 채웠어요. 순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정원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순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녀는 물컵을 다시 채워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인간으로 생의 끝을 향해 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미움 대신 이해가, 분노 대신 연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저녁 하늘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천천히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진 짐이 이제야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을 보자 일어났어요. 괜찮으세요? 묻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순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미움도 후회도요. 그녀의 눈빛은 잔잔하게 빛났습니다. 정우는 차를 끓여 건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순옥은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테이블, 정갈하게 놓인 의자들, 벽에 걸린 순옥식당 액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온전히 자기 것. 밤이 깊어가며 식당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우가 먼저 나가며 말했어요. 내일 봬요. 네, 내일 봐요. 순옥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고 불을 껐어요. 문을 잠그고 나서며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순옥 식당.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창문에 비친 순옥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가려 있지 않았습니다. 평온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은 용서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요. 봄바람이 식당 앞 골목을 스쳤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줄지어 피어 있었어요. 순옥은 식당 문 앞에 놓인 화분의 흙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순옥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문을 열었어요. 유리문이 열리며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일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순옥은 주방에서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9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옥의 목소리는 여느 날보다 밝았습니다. 오늘 국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미역국 있어요. 그럼 된장찌개 주세요. 순옥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손님이 한 명씩 늘어났습니다. 단골들이 들어와 익숙한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식당 벽에는 새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늦게 피어도 꽃은 꽃이다. 순옥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 그 액자를 보며 말했어요. 좋은 글귀네요. 순옥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북적였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근처 병원 간호사들도 왔어요. 혼자 밥 먹으러 오는 노인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옥과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어요. 밥을 퍼고 국을 나르고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순옥의 밥상 앞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 손님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국물은 언제 먹어도 최고예요. 웃으며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만족이 가득했어요. 순옥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더 드릴게요.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인사를 건네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졌어요. 정우가 계산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식당도 안정됐네요. 정말 잘 해내셨어요. 순옥은 테이블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제 밥을 차렸을 뿐이에요. 잠시 멈추고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개나리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오후 3시쯤 복지센터에서 일하던 김소연이 찾아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오픈 6개월 축하드려요. 순옥은 놀라며 꽃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연이 말했어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용기 얻었어요. 어르신 이야기 들으면서 다들 힘내셨어요. 순옥은 꽃을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밥만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밥이 사람을 살렸어요. 짧은 한마디에 식당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정우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순옥은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 돌아가고 저녁 준비가 시작됐어요. 다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해가 기울며 식당 안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녁 6시쯤 계산대를 정리하던 순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박순옥 님이시죠? 최태수 씨가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참석하실 건가요? 순옥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마음속에 큰 파도는 일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가게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조용한 식당 안 아직 따뜻한 밤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잠들기 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처럼 일찍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문 앞 화분 옆에 작은 새싹 하나를 심을 준비를 했어요. 작은 화분에 흙을 담고 씨앗을 넣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 몫이에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흙을 덮는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미움도 슬픔도 아닌 그저 한 인간의 끝을 기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물을 주고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가게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옥은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어요. 정우가 다가와 묻지 않고 그 곁에 섰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창밖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긴 세월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네요. 순옥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며 대답하듯 불었어요. 정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지나온 시간의 무게가 모두 녹아내린 듯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노란 꽃잎들이 춤추듯 흩날렸습니다. 순옥은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정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에 가실까요? 순옥은 그 손을 잡았어요. 네, 가요. 두 사람은 식당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봄날의 저녁이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순옥은 뒤돌아 식당 간판을 바라보았어요. 순옥식당, 그 이름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꽃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봄날의 저녁,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순옥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